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지무지 와빌입니다. 요즘 몇몇 분들께서 댓글과 메시지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옛날 그지무지처럼 영화 괴담이나 미스테리 소재는 안 해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포켓몬스터 괴담 그 3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무지 영상을 볼 때는 취향대로 골라보는 것보다 올라오는 족족 가리지 않고 보는 게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그지무지는 항상 제목에 따라가지 않고 서로 다른 영상에 서로 다른 정보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럼 7월 둘째 주 그지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할아버지 댁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시골이다 보니 길가에는 차도 잘 돌아다니지 않아 가끔씩 혼자서 놀러가곤 했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 동안은 그곳에 가지 않고 있었다. 아니, 가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화창한 봄날씨와 함께 할아버지 댁까지 오토바이를 탔다. 초봄이라 그런지 아직 좀 추웠지만 오토바이를 타며 달리는 내 모습 너무 멋있잖아. 얼마나 달렸을까.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고 마루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맑은 봄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몸을 타고 흐르면 따뜻한 봄 햇살이 내 몸을 감쌌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이 아닌 누군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알 수 없는 소리는 계속됐다. 당시 나는 거북함을 넘어 그 소리가 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찾았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울타리 위로 새하얀 여자 모자가 있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진 게 아닌 누군가 쓰고 있는 모자가. 그 하얀 모자는 울타리를 따라 점점 대문으로 이동했다. 누구지? 할아버지가 아시는 분인가? 울타리가 끝나는 곳. 대문까지 모자가 오자 다행인 건지 내 착각인 건지 그 존재는 결국 나타나지 않고 울타리 반대편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잠깐만. 울타리 높이가 2m가 넘는데 그 위로 모자가 보이려면 키가 대체 얼마나 큰 거야? 울타리 밖에 높은 턱이 있었나? 그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 키 엄청 큰 사람 있어요? 아까 오전에 저 울타리 너머로 모자가 보이던데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러려니 하시며 관심이 없으셨다. 아니 할아버지, 저 울타리보다 더 컸다니까요. 그리고 그 뭐냐, 포포포포포? 라며 이상한 소리도 내던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으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옆방으로 가시더니 누군가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이유를 물을 수가 없었다. 말씀을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 하시며 차를 타고 나가버리셨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자 할머니께서는 그 존재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셨다. 이 마을에는 팔척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 되는데 여자의 모습에 포포포포포 라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그녀를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기모노를 입은 노파의 모습 등 그녀를 표현하는 모습은 각자 달랐지만 비정상적인 키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목격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팔척 귀신이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마을의 동서남북 끝지역에 지장을 세워 봉인을 해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공통점 말고도 팔척 귀신에 대한 공통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팔척 귀신에 홀린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왜 하필 이 마을에 봉인했는지, 어째서 외지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할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 내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끝날 무렵 할아버지께서는 한 노파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 노파는 내게 부적을 지어주고는 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 부적이 이곳저곳 붙어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 있었다. 아가, 이 아래비 말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미도 너를 부르는 일이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었나 보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다시 자기에도 안 자기에도 애매한 시간에 일어나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조그마한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손으로 창문을 친 소리였다.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아가, 너무 무서우면 그만하거라. 너무 힘들면 이리 나오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뿐이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기 위해 이불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갑자기 멈췄다. 뭐지?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때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창문이 미친듯이 흔들렸다. 낮에 본 거대한 사람이 웃는 얼굴로 창문을 흔들며 곧장에도 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그날 밤, 내 기억은 거기서 끝났다. 일어나 보니 시간은 7시 30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분은 정말로 다행이라며 울고 계셨다. 그리고 정신없어 하는 나를 할아버지께서는 황급히 구인승 승합차에 태웠다. 그 승합차 정중앙에 내가 앉고 할아버지와 노파를 포함한 총 8명의 마을 주민들이 나를 둘러쌌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얼마나? 대체 왜? 나는 그 무엇을 들을 수도 물을 수도 없었다. 노파가 연보를 외기 시작했다. 이윽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거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에겐 그것이 보이니까. 그때 들린다. 또 그 소리가 들린다. 나한테만 들리는 것인가? 아니, 내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설마 내 옆에 앉아있는 건가? 공포에 휩싸여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는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누군가가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었다. 그것이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차 유리창을 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마을 주민들도 그거 신는 소리가 들리는지 숨이 가빠지는 분,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계셨다. 다행히도 소리는 점점 옅어져 갔고 그렇게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도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지금 난 글로 남기고 있다. 왜일까? 어젯밤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다. 마을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로 지장 중 하나가 깨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가, 무슨 일 없는 거지?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익은 소리. 와비레그즈무지 재능나비 편 그 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팔척 귀신이 찍겠다는 일본 동영상, 팔척 귀신이 모티브라는 일본의 오하요코 귀신 등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괴담만으로 영상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여러분 궁금하시겠어요? 그지무지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요약해준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제무지는 항상 여러분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